네, 여러분 2부 강의 시간입니다. 2부 강의에서는요, 자기소개서 작성법 4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4단계를 제가 오른쪽에 보이는 진학멘토 신의 한 수 네이버 밴드에서 이 책 속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집, 즉 양식을 여기에 넣어 놓았으니까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진학멘토 신의 한 수 밴드에 가입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라는 것은요, 대입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입학사정관 선생님한테 소개를 하고 내 자신을 입학사정관 선생님한테 여기 필요한 대학에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설득시키는 글이 바로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내 활동과 경험을 동기, 과정, 결과, 그리고 내가 변화된 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글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보고 대학에서는요, 대학 생활에 필요한 잠재력과 역량, 그리고 인성과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의 공동양식은요, 대기업 공동양식으로서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번 문항에서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포함해서 천자를 작성하는 것이고요. 2번 문항은 고교 재학 중에 의미를 두고 노력한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포함해서 1500자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의미를 두고 노력했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나의 행동이 바뀌었다. 또는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내 미래에 뭔가를 해야 될 기초를 다졌다든지 이런 자기 인격 형성이나 아니면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행동 양식이 달라진 경우,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 생활을 통해서 내가 배려하고 나눔, 즉 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쓰든지 아니면 협력 갈등관리,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과 모둠 활동을 통해서 협력한 사실, 또는 회장, 부회장, 학생의 간부 활동을 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을 실제 사례를 들고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을 포함해서 천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별 자율문항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원 동기나 학업 후에 학업 계획, 입학 후에 학업 계획, 그리고 졸업 후에 진로 계획을 약 1000자에서 1500자 대학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지원 동기와 준비를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기술하라는 대학이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건국대학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 진로 계획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하는 대학이 서강대, 서울시립대, 그리고 동국대, 홍익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서울대는요, 최근 자기가 읽었던 책 중에서 영향을 준 책이 있다면 3권을 쓰고 그 책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고려대는요, 지원 동기를 포함해서 고려대가 우리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즉 말하면 고려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에 지원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거기에 기술해야 되겠습니다. 자, 대학에서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서 보는 것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4가지의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 평가 요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느냐. 서류에서 학업 역량은요, 학업 성취도,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야.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학업 태도나 학업의 의지, 그리고 지적 호기심, 얘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혼자서도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는지, 그리고 탐구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서류를 채점을 하는데요. 그때 주로 자기소개서 1번과 2번 속에서 학업 역량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공적합성은 마찬가지로요. 전공에 관한 내용을 채점을 하는데, 자기소개서 1번과 2번과 4번 속에서 전공적합성의 내용을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은요, 자기소개서 2번, 3번 속에서 이 학생이 나눔과 배려,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도덕과 성실성에 관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서류를 통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창의성, 새로운 것을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다음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문화적 소양, 그리고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경험의 다양성, 이런 것이 1번, 2번, 3번, 4번 속에서 잘 나타나 있는 학생이면 발전 가능성이 뛰어난 학생.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3가지밖에 못한 학생이 점점 4가지, 5가지, 6가지 이렇게 나중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학생이 있죠.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 가능성은요, 성적이 올라가면 학업 역량에 의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 그리고 전공에서 점점 더 능력이 뛰어나게 되는 학생은 전공 적합성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 그리고 인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리더십이 좀 부족했으나 점점 학급 임원 활동을 하면서 이 리더십이 강해지는 학생이요, 이렇게 발전 가능한 학생. 그래서 1, 2, 3, 4번에서 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1번 문항을 작성할 때 잘 작성하는 팁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해 주세요. 자, 이때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느낄 겁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내용이 1, 2, 3학년 생활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노력한 것을 쓰셔야 됩니다. 노력한 경험이요. 그리고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죠. 자, 그럼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라는 것은 결과보다는 어떤 과정을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왔다. 가능하면은 지원 학과와 관련되는 부분이 동기와 일치한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하니까요, 이걸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국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족한 단원을 찍고, 또는 아니면 과목을, 독서면 독서, 비문학이면 비문학,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고 그것을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향상되게 되었다 하는 경험에 대해서 적는 것인데요. 이때 그걸 통해서 내가 달라진 점이 있겠죠. 그게 바로 배우고 느낀 점에 깨달은 점, 이렇게 해서요, 노력을 통해서 얻은 역량이나, 그리고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비전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즉 말하면은 1번 문항에서는요, 가운데 보시듯이 대학의 전공을 공부할 때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인가, 그리고 지적 호기심, 모르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을 쳤는가, 그리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1번 문항이에요. 그래서 1번 문항을 채점을 할 때 우리가 이 학생이 어디에 그런 것이 나와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학생부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그 학생부에 보면요, 이 학생이 공부도 공부지만은 수상 영역에 이 학생의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 뛰어난 학생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7번에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8번에 교과학습 발달사항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9번에 독서활동, 10번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속에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학업의 의지, 그리고 탐구 능력, 자, 이런 것이 얼마만큼 잘 나와 있는가를 서류를 통해서 평가하는데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상위권 학생들의 특징, 즉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자대학교 상위권 학생들, 중경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생들의 특징은 교과 수업 시간에 어떤 부분이 나오면요, 그 과목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어떤 분야에 매력에 빠졌어,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궁금한 점을 해결하겠어,
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나는 진로 활동을 했습니다. 나는 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나는 과제 연구를 했습니다. 나는 심화 활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참여를 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요, 독서를 통해서 지식의 확장을 이루게 되고요. 또 생각도 깊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얻게 된 사례를 들어서 작성하는 경우 아주 좋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위권이나 성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요, 자기가 부족한 단원이나 과목을 구체적으로 적고, 예? 예를 들어서 나는 미분이 약하다. 나는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가 약하다 하면 그 미분과 삼각함수의 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달이나 3달 동안에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실천했다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녹이면은 그게 공부한 경험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작성한 내용이 전공을 공부하는데 자료를 찾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탐구를 할 때 어떻게 필요한 역량을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대학에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문항을 작성할 때 전공 분야가 만약에 수학인 학생들은요, 심화 활동으로서 수학 탐구 동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한 결과 수학 경시대에서도 수상을 했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좋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 시간에 저는 국어의 전공 분야에 제가 대학에 지원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고등학교 때 연극 동아리를 활동을 하면서 축제에서 연극 공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이런 분야에 역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심화 활동을 하면서 제가 앱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은 그 학생의 수준과 대학에 가서 공부할 진로에 관한 목표가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서울대학교 합격한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의 아로리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은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뭐 그냥 이런 학생인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이 학생은 타원이라는 것이 찌그러지는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 시간에 타원을 배웠는데, 이게 바로 케플러 법칙의 물리 시간에 케플러 법칙을 배우면서 그 부분에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타원 방정식에 재미를 느끼고 두 번째 물리 시간에 지구 타원 방정식을 자기가 도출해냈어요. 자, 이 지구 타원 방정식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다양한 정의를 사용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계산. 자, 어떤 학생들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는 뭐라 그랬죠? 네, 저는 오히려 저를 신나게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학생은요, 다른 행성에 관해서도 타원 방정식을 이끌어내놨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방정식을 다 이끌어냈는데 그 결과 이 학생은 수학에 대한 매력에 빠졌어요. 예, 수학과 관련된 다른 과목으로도 이어졌다. 이렇게, 즉 물리 시간의 심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수학이라는 과목을 다른 과목에도 이어졌어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은 구구책에 계산 가능한 세계를 향해서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 스피노자의 에티카 전개 방식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 친구가 알게 됐죠. 자, 그래서 이것에서 궁금한 점이 많이 발생되고 그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사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배우고 느낀 점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즉 말하면은 이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확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 학생의 학생부를 자세히 보시면 수업 시간에 궁금한 것이 나오면은 그거를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큰 호기심이 생기고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 학생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활동, 독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팀 프로젝트, 실험 실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결과를 만듭니다. 자, 그러고 보면 자기가 기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자기가 갖추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자기소개서 중에서 가장 잘 돼 있는 자기소개서를 지금 보셨습니다. 자, 2번 문항은요. 2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가지 이내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완성시켜가는 이런 것이 바로 2번 문항이 되겠는데요. 우선 여기서 본인이라고 있죠. 자, 어머니, 아버지가 또는 스님께서 결정지어 주신 활동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활동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미를 두고 노력했다는 것은 바로 활동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이 적고요. 그것이 가능하면은 전공과 관련되는 것이면 더욱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을 쓰실 때요. 결과를 중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중심으로 쓰시고 그걸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느낀 것이 바로 내가 교훈으로서 남는다든지 미래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제가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요. 바로 전공과 관련되는 활동이면 좋겠다. 그리고 1학기에서 2학기에 지속적인 아니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지속적인 내용 3학년까지면 더 좋겠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결과를 만들어내는 창의성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이면서 문제 해결을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이런 활동이 바로 의미 있는 활동이 되겠죠. 자, 이것을 3개 이내로 쓰자고 했으니까 1500자를 750자, 750자에서 2가지를 써도 되고요. 3가지를 500자, 500자, 500자로 이렇게 맞춰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항에서 전공적합성이 나타나는 학생부의 항목은 바로 4번, 그리고 6번, 7번, 8번, 9번, 10번의 항목 속에서 우리는 전공적합성이 나타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말하면은 내가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은 8번이 되겠고요. 그때 스님의 칭찬이 세부능력 특성에 적혀져 있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제가 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면 7번에 가시면은 동아리 활동이 적혀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하면 4번에 수상 경력이 되겠죠. 그리고 모르는 것을 독서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9번에 있을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담임선생님의 칭찬이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공과 관련되는 항목을 평가를 할 때 대학에서는요, 이 학생이 전공과 관련 교과목을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하면서 어느 과목을 선택했었는가, 이런 것이 이제 보여져야 될 것 같고요. 전공에 관련되는 관심과 이해가 어느 정도인가. 자, 관심은 뭐죠? 바로 독서 활동이 되겠고요. 그걸 이해하고, 그리고 전공에 관련 활동, 바로 자율동아리나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 체험 활동, 이런 것이 바로 그 학생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학생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전공이나 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의미 있는 활동. 자, 밑에 보시면요. 전공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자기 자질이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는가. 밑에 나와 있죠. 동아리, 진로, 봉사, 독서, 자율활동 속에서, 팀 프로젝트 속에서 이 학생이 뭘 한 경험이 있는가. 요걸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활동 통해서 깨달은 교훈이나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사례가 있다면 그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전공 공부나 진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됐던 사례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내가 만들어냈던 결과물이나 성과가 뚜렷한 것이 있으면 거기서 2개나 3개를 골라서 자기소개서에 반영시키면 바로 좋은 자기소개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순서는요. 동기, 과정, 결과, 그리고 내가 변화된 점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아주 읽기가 편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공적 합성을 나타낼 때는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이 각 대학교마다요. 인재상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 인재상이 있고 연세대학교는 연세대학교 인재상이 있는데요. 그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전공 안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전공 안내에서 들어가면은 각 학과별로 이렇게 이런 학생이 딱이야 이렇게 학과에 대한 인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물론 다른 대학도 다 전공에 관한 안내 다 책자로도 발간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학과의 안내가 바로 인재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요, 전공을 부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학 사정관 선생님은요, 얘가 수학 가면요,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수학과 오는 사람이 사회 과목만 잘하고 수학이 5등급이다, 6등급이다, 성적이 떨어졌으면 굉장히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학생이요,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한 것은 바로 왼쪽에 보이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화학이나 생명과학, 그리고 사회,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에 맞는 공부입니다. 이거는 바로 학업 역량이 되겠죠. 자, 그러나 이 중에서 교수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학과와 맞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면은 바로 수학 과목과 화학 과목과 생명과학에 뚜렷하게 부각을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학생이면은 더욱 전공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학업 역량을 우리가 크다라는 원이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맨 한가운데 있는 엑기스는 바로 전공적 합성이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전과목 성적이 우수한 학생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공적 합성하면은 그 학과와 관련되는 과목이 우수한 학생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학교 인문계 학과 중에서 어느 학과는 학업 역량 중에서 어떤 과목이 전공적 합성인가 하는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인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경제, 사회문화, 한국사 이런 과목이 이제 학업 역량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중에서 특별히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는 과목이 바로 수학이나 경제가 바로 전공적 합성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화학과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국어, 영어 당연히 배우고 수학 배우고 과학 과목을 배우고 윤리와 사상도 배우겠죠. 자, 이러한 학업 역량의 성적이 우수하면서 거기서 전공적 합성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탁월함을 보여주는 학생, 우수함을 보여주는 학생, 이런 활동이 있는 학생, 이런 학생을 입학사정관 선생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구체적인 사례로서 2번 문항에 잘 쓴 학생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이 학생은 수의학과를 가는 학생이에요. 자, 이 학생은요, 첫 번째 활동으로서 뭐를 썼냐면은 의학과 관련되는 독서 동아리 미생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활동 1번이 바로 미생을 조직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뭘 했냐. 지식의 확장을 위해서 진화 이론에 대해서 깊게 탐구를 해봤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밑에 쭉 내용이 나오고 밑에 뭐라 하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배우게 되었고 배운 점을 쓰고요. 그리고 이 생명과학도로서 연구해야 될 영역이 무궁무진함을 설레임으로 느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 친구들은 첫 번째 활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활동이 뭘까요? 두 번째 활동은요, 바로 심화과학반을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때 심화과학반을 하면서 중간에 보시면 효소 실험을 해봤습니다. 카탈라이저는 효소 실험을 했는데 그때 실험 과정에서 온도라는 변이를 통제하면서 하는 실험 과정이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생각의 변화가 생겼죠. 자, 그럼 생각의 변화가 생기면 뭘 했을까요? 바로 이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전자 조작 개구리를 고별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과정에서 실험용 쥐를 행동 관찰 영상기계로 관찰하는 과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행동이 바뀌어졌죠. 그리고 거기서 배운 점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이 수의학과를 가는 친구인데요. 바로 동아리 중에서 뭘 했죠? 영자신문 동아리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연결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학생을 보시면요. 바로 영자신문 동아리에서 뭘 했냐? 바로 이 학생은요. 반려견에 대한 거요. 반려견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반려견 동물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요. 거기서 동물의 권리에 대한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테드의 강의를 듣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게 됐다. 이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항 세 가지의 활동을 연결해서 1500자. 자,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죠.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은요, 바로 학교 생활 중에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었어요. 앞으로 실천할 게 아니고 이미 실천한 사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에 적혀져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제가 옆에서 도움을 드린다면은 저는 두 가지로서 우리 친구가 천자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고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한 경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옆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는 멘토링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 그리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해줬다는 배려, 이런 걸 사례를 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혼자서 불가능했던 팀 프로젝트나 모둠 활동, 그리고 축제 활동과 같은 큰 행사 있죠. 이런 걸 할 때 옆에 있는 모둠원들과 아니면 학교 임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바로 협력 사례가 되겠습니다. 갈등 사례는요, 임원으로서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거기서 오해가 생겼다. 그래서 그 갈등을 자기가 해소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자기의 인격이 더 좋아지는 과정, 인격 형성 과정에서 도움이 된 과정을 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로 적어야 될 내용은 첫 번째가 나눔 배려, 두 번째가 협력 그리고 소통과 관계되는 부분, 세 번째가 공동체의식, 성실성, 도덕성을 실천한 사례를 들면 되겠는데요. 이걸 쓰고 반드시 배우고 느낀 점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례 덕분에 저는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되었고 제 인격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는 제가 미래에 이런 분야에 진출을 하기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분야를 이루겠습니다 하는 목표를 여기에 전공적합성과 연결시켜서 작성하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항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성과 사회성이 나타나는 학생부 항목 아시죠? 4번, 7번, 10번. 자, 저는 선행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범상을 받았습니다. 4번에 수상 경력에 보면은 인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체험을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했다든지 또는 리더십을 발휘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겠죠. 이게 바로 인성과 사회성 분야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이 10번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500자는요. 나눔과 배려 실천한 사례를 동기, 과정, 결과 순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00자는요. 가능하면은 협력했던 것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뭐죠? 공동체의식. 내 혼자만 잘 나갈 것이다가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하고 어울려서 협력을 하고 난 다음에 팀 프로젝트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완성시키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대학에서는 좋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번 문항에서 500자, 500자 해서 1000자를 완성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1번, 2번, 3번을 작성하는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막상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소개서 제목만 딱 봐도 어떻게 써야 되지 하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학생부를 분석하셔야 돼요. 학생부를 분석하지 못하면은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즉 말하면 학생부가 뭐냐고요? 학생부가 냉장고예요. 냉장고의 재료를 찾아내는데 지금 나는 김치찌개 할 거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김치찌개에 들어갈 재료를 찾아야 되겠죠. 즉 말하면은 학업 영양 요리를 만든다 그러면요. 학업 영양 요리에 맞는 재료를 끄집어내야 되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기억나시죠? 자, 바로 그런 내용의 재료를 찾기 위해서 1단계 평가 요소와 관련되는 활동을 추출한다. 자, 이 활동을 추출할 때 우리 친구들이 뭐를 사용하면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형광 사인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에 말씀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자, 2단계는요. 그 관련된 활동을 한 장에 모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학업 영양 파란 색깔로 칠했습니다. 그걸 학업 영양을 모두 한 장에다 모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초록색으로 칠했다. 전공적 합성 초록색깔로 칠한 것을 초록색깔로 칠한 걸 한 장에 모으시면 됩니다. 자, 모은 다음에 거기서 뭘 하냐면요. 동기, 과정, 결과를 쓸 수 있는
우수한 활동만 탁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낸 다음에 3단계 가서요. 거기서 우수한 활동만 골라서 개요짜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요짜기 양식이 있죠. 그죠? 예, 이런 양식에다가 내가 이 활동을 하게 된 동기, 과정,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하고 그 배우고 느낀 점, 요 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지금 여기에 있는 개요짜기 한 거 있죠. 요거 가지고, 얘가 예를 들어서 의민 활동 3가지를 쓴다 그러면 그 3가지의 활동을 잘 고르셨어요. 순서를 정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정하셔가지고 그거를 개요짜기를 이용해서 그냥 순서대로 쓰시기만 하면은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학생부에서 우리는 어디 가서 학업역량이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찾으면 되느냐? 바로 학업역량이란 요리는요, 4번 수상경력, 그죠? 그리고 7번 창의적 체험활동, 8번 교과학습 발달사항인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독서활동, 그리고 10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바로 4번, 7번, 8번, 9번, 10번 속에 재료가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때 학업역량이라는 재료를 찾으려면 파란색으로 형광색에 칠해가면서 우리가 학생부를 읽어내려가면 됩니다.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학생부를 2부를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첫 번째는요. 학업역량 파란 색깔로 칠하면서 전공적 합성은 초록 색깔로 칠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부에 칠하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학생부 4부는 인성과 발전 가능성 칠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공적 합성은요.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속에 전공적 합성의 재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인성은요. 바로 수상경력 4번, 7번 창의적 체험활동, 10번 선생님의 칭찬 속에서 그 인성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재료가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요. 전체 다 들어있어요. 왜요? 학업역량 전공적인 인성에 관한 발전 가능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생부를 먼저 읽으면서 밑줄을 쳐나가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광사인펜을 가지고 자 수상경력부터 읽으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색깔을 칠해 나가시면 됩니다. 공부와 관계되는 것이다. 학업역량. 전공과 관련되는 것이다. 초록 색깔로. 인성은 빨간 색깔, 발전 가능성 보라 색깔. 물론 형광사인펜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시고 이렇게 칠하시면 됩니다. 자, 1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학생은 지금 뭐죠? 인간 배아복제 연구원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생명공학과를 가는 친구잖아요. 그럼 생명공학과 가는 친구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학과 과학이 전공적 합성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다 잘해야 돼요. 그리고 윤리와 사상 다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학업 역량이에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전체가 뭐죠? 학업 역량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과목은 다 학업 역량인데 그중에서 전공적 합성은 수학하고 과학 과목이 전공적 합성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학생을 보십시오. 수학 경시대에서 상을 받았다. 이건 뭘까요? 전공적 합성. 그러니까 초록 색깔로 영어라는 과목을 수업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러면 영어 과목은 바로 뭘까요? 학업 역량. 겉면 성취상 인성이니까 빨간색으로. 그리고 학업 우수상 중에서 국어, 사회는 학업 역량이 되니까 파란 색깔로. 그리고 이 학생이 표창장을 받았어요. 인성 빨간 색깔로. 그리고 경시대에서 화학 1부분 그리고 지구학 1부분에서 상을 받았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여기는 바로 전공적 합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학생이 논술 경시대 상을 받았는데 이게 국어다. 그러면 학업 역량 파란 색깔로. 만약에 어떤 학생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나이주장 발표대에서 상을 받았다. 이러면 이건 나이주장 발표되는 과목이 없잖아요. 과목이 없고 학교 행사잖아요. 그럼 학교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했으니까 이거는 발전 가능성 보라 색깔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이 학생 경우에는 자율활동에 보면 뭐가 나냐면 나이주장 발표되어 있죠. 자, 이 학생은 학교 행사니까 바로 보라 색깔로 칠해져 있고요. 거기에 뭘 했습니까? 대회에 참여하는 도전을 실천했기 때문에 도전정신, 바로 발전 가능성이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 행사니까요. 그래서 보라 색깔.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기숙사생의 학년 대표를 역임하면서 이렇게 해서 리더십이 나타나 있죠. 인성입니다. 인성. 자, 이어서
네 번째 보시면요. 이 학생은 과학탐구반 활동을 했어요. 자, 과학탐구반 활동인데 거기에서 쭉 읽다 보면은 밑에 가면은요. 이 학생이 아이디어를 내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학교의 행사에 참여했어요. 뭐죠? 학교 행사는 발전 가능성. 그런데 그 중에서 조직력을 발휘해서 많은 학생을 즐겁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이 팀워크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면 인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빨간 색깔. 마찬가지로 같은 2학년 때 똑같은 동아리 활동 속에서 과학탐구반 활동을 하면서 1학기 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러면 인성이 되겠죠. 자, 파란 색깔, 즉 전공적합성 동아리 활동 속에서 거기에 인성 분야가 또 들어있고요.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요. 지금 여기서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면 창의성은 발전 가능성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보라 색깔로 색깔을 칠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내신 성적 있죠. 내신 성적,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결과가 나온 바로 1학년 1학기 성적과 1학년 2학기 성적.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색깔을 칠할 때, 그렇죠. 이 학생은 생명과학과 가기 때문에 수학하고 과학에만 초록 색깔로 과목의 등급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에서 성적이 우수한 것을 골랐어요.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것은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과목만 표시를 해서 파란 색깔로 하면은 이게 바로 학업 역량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도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이 활동 속에서 나는 뭐뭐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할 때 내가 자료를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그 발표를 하고 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럼 동기 가진 결과를 쓸 수 있으면 요거는 자료를 찾으면서 공부한 거니까 이걸 어디다가요? 그렇죠. 자기소개서 1번에 들어갈 재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 자기가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여기서는 공부죠. 자료를 찾으면서 공부를 했다. 또는 모든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와 관련되는 내용을 우리가 각 과목별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세부능력 특기상에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세부능력 특기상에서 화학일이라든지 생명과학이라든지 지구과학일은 당연히 이 학생에는 전공적 합성이 되겠죠. 그래서 초록 색깔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자, 독서 활동이 9번째 나옵니다. 독서 활동이 보면은 이 학생이 수학이나 과학에 관한 독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초록 색깔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전공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초록 색깔. 그리고 학업 역량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영어에 독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파란 색깔로 밑줄을 치고 준비를 해 두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줄을 치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 있죠. 예,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을 읽다 보면은 인성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학업 역량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전공과 관련되는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거는요, 바로 선생님의 뭐죠? 추천서예요. 추천서. 그래서 선생님께서 1학년 때, 2학년 때 적어주신 내용이 대학에서는요, 제2의 추천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이제 3학년 때는 선생님께서 2학기 때 적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요. 자, 이렇게 한 것을요. 이렇게 한 것을 이제는 어디다 옮겨야 됩니다. 지금 학생부에다가 이렇게 형광사인표를 칠한 걸요. 이거를 20쪽에서 30쪽 가까이 되는 것을 머릿속에 한꺼번에 집어넣고 이걸 어떻게 분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양식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신의 한 수 책에 보면 이런 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학업 역량이야, 학업 역량. 자,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에 파란 색깔로 칠한 것이요. 4번, 7번, 8번, 9번, 10번 속에서 우리가 밑줄 치는 거 있죠. 그거를 1학년, 2학년, 3학년에 학년별로 여기다 옮겨 적으시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학업 역량,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해당되는 부분, 뭐,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 또는 독서에 읽었던 부분, 이런 걸 여기다 쭉 적어 놓고요. 이 중에서 고민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활동이 동기, 과정, 결과, 그리고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한 과정, 그리고 깨달은 점, 배우고 느낀 점을 쓸 수 있는 활동인지 아닌지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바꾸시면 돼요. 자, 색깔을 바꾸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지고, 나는 경시대에서 상을 받았다. 나는 이 독서를 통해 가지고
성적을 향상시켰다든지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스님께서 이런 칭찬을 해주셨다. 자, 이런 것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요 양식을 개요짜기에다가 집어넣고 쓰시면 돼요. 물론 이 양식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요? 거기 책자 속에 들어있는 양식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이 필요하면요, 요 양식을 제 밴드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내 활동을 골랐습니다. 자, 고르면은 자, 첫 번째 활동이요. 이 학생은 NI 활동했어요. 이 학생은 신문방송학과 가기를 원하는 학생이에요. 신문방송학과. 자, 그런데 이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NI 활동을 했는데요. 활동하게 된 동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활동하게 된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을 활동을 하게 됐어요.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의 사설을 스크랩하고 거기서 나의 입장을 정리하는 글을 써왔어요. 자, 그러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 하는 에피소드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힘들었던 기억이 뭐냐면은 신문 사설 읽고 어떤 식으로 내 생각을 정리해서 글 쓰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이 이 학생의 고민이었어요. 그거를 스님께 질문해서 해결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해결한 점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뭐가 되어 있죠? 거기서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자, 이 학생이 제일 처음에 NI 활동을 하게 된 것은 동기가 바로 토론대에서 토론할 때 막 이야기를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했죠. 저 왜?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자, 그래서 이 학생이 NI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 첫 번째 남의 글을 읽고 자기 생각을 키워나갔습니다. 자, 이제는요 2학년 때 올라가서 1학기 때 뭘 했을까요? 바로 이 학생은 논평서기 직접 글을 써보는 거죠. 글을 쓰면서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냐, 논리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은, 그죠? 자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적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 학생이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 에피소드에 보면은 어려운 점이 나와 있고요. 거기서 중간에 두 번째 보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배우고 느낀 점을 여기다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활동으로 이어졌고요. 세 번째 활동은 이제 자기가 이걸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나와요. 왜 테러가 일어나는지, 테러가 일어나는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뭐냐면 독서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게 독서 활동을 통해서 테러가 바로 종교적인 이념 분쟁의 차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자, 이래서 이 학생이 배우고 느낀 점에다가 그 내용을 썼어요. 기자로서 글을 쓴다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개요짜기를 하면은요,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생은 3학년 때까지 10개 이상 이렇게 개요짜기만 쫙 이렇게 작성을 하게 돼요. 자, 그거를요, 일단 한 곳에다가 붙여요. 이렇게 벽에다 한 곳에 붙여놓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내가 학업 역량으로서 가장 좋을까? 우선순위대로, 물론 이제 1학년 때 한 활동, 2학년 때 한 활동, 3학년 때 한 활동 이렇게 써도 되지만, 자기가 전공과 관련되는 걸 먼저 위에다 쓰고, 그 다음에 전공이 아닌 다른 학업 역량에 관계되는 공부한 것을 뒤에 써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하나씩 세 가지를 정해서 써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쭉 글로 연결을 시켜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활동에 400자, 2번 활동에 400자, 3번 활동에 400자면 벌써 1200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1200자에서 1300자 정도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읽으면서죠. 읽으면서 999자까지 줄이는데 보통 몇 번 읽어야 되느냐 하면 한 5번 정도 읽어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추출하기 위해서 학생부를 몇 번 읽어요? 4번을 읽어야 됩니다. 학업 역량 때문에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 때문에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인성 때문에 한 번 읽고, 발전 가능성 때문에 한 번 읽고, 이렇게 4번을 읽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학생부를 2부를 4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첫 번째 읽을 때 아예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을 같이 색깔을 칠하면서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색깔을 칠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2번 정도 읽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읽고 색깔을 칠한 다음에 뭘 한다고요? 바로 한 곳에 모아야 되죠. 한 곳에 모은 중에서 내가 우수한 활동을 개요짜기를 한 겁니다. 자, 개요짜기를 한 것 중에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3가지를 쓰겠다. 그러고 난 뒤에 여기서 1200자를 먼저 작성하죠.
자, 1200자를 작성할 때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첫 번째 활동이에요. 자, 첫 번째 개요짜기의 활동에서요. 저는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방송사에서 신문사에서 기자가 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제 동기란을 먼저 씁니다. 동기란을 먼저 채우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활동 내용을 쓰는데요. 이 활동 내용이 개요짜기에 보시면요. 개요짜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앞으로 잠깐 갈까요? 개요짜기 보면 둘째 칸에 보면 활동 동기와 활동 내용이 나와 있죠. 요 활동 동기와 활동 내용을 거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에피소드와 참여 정도가 뭐죠? 문제점을 해결한 거죠.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보이시죠? 자, 이거를요, 여기에 난에다가 입력을 시키면 됩니다. 자, 보세요. 지원 동기 쓰시고요. 활동 내용에다가 동기와 활동 내용을 연결시켜서 쓰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을 여기다 에피소드에 쓰시고, 그걸 어떻게 어려운 점을 해결했냐, 극복했는가를 여기다 쓰시고, 맨 마지막에 배우고 느낀 점을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그냥 그 칸에다 쭉 이렇게 연결시켜서 쓰시면서 어떻게 한다? 살을 붙여 나가시는 거죠. 개요짜기는 뼈대입니다. 그죠? 개요짜기는 뼈대입니다. 그래서 살을 붙여 나가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방금 그 학생, 저는 거기에 동기가 나와 있죠. 저는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을 할 때 저희 주장을 주의 깊게 듣는 친구들, 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거를 들어주는 친구를 보고 부끄러웠다는 거죠. 반성을 했죠. 그래서 저는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는 신문 기사를, 사설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이런 NI 활동을 통해서 변화를 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이 나오고요. 거기서 배우고 느낀 점이 나왔어요. 부족한 배경 지식과 사고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활동으로서 뭐냐면 자기가 직접 글을 써보는 논평 쓰기를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쭉 나오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을 맨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 테르라는 단어로 불리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뭘 했을까요? 독서를 했죠. 그죠? 그래서 독서를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활동이 독서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자기가 궁금한 것을 해결해 나가고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래서 신문기자는 끝없이 글을 읽어야 되죠. 그렇게 신문기사로서 배운 것을 생각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죠. 이 학생이 어디요? 서강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계에 합격한 친구의 자기소개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자기소개서의 그 2번에 대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 있는데요. 전공적 합성입니다. 키워드가 전공적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은 2번의 의미 있는 활동이죠.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대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학생은요, 화학 실험 자율 동아리 활동. 자, 1학년 2학기 때 저는 보십시오. 활동의 동기가 뭐냐면 화학에 관한 호기심을 가지고 화학 실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활동 내용이 뭐냐면 화학 정규 동아리가 우리 학교는 개설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자율 동아리를 조직하죠. 자, 이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왜? 학교에서 정규 동아리를 개설하지 않았는데, 그죠? 스님 찾아가가지고, 스님, 우리 학교에 정규 동아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스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스님한테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스님 설득시키는 어려움이 있죠. 왜? 실험 동아리이기 때문에 실험기구를 대여받아야 되겠죠. 그죠? 스님께서 주시면은, 또 화학 실험실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님께 허락을 받는 과정이 바로 극복 과정이에요.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스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 그러면 정말 니네들이 원한다면은 뭐를 해갖고 와라? 계획서를 써갖고 와라. 그래서 계획서를 써갖고 와고, 그리고 스님께서 실험 보고서를 제출해라.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스님께서 이 학생들의 열정이 보이는 단계까지 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과학고등학교 있죠? 과학고등학교 실험까지 얘네들이 했다는 거죠. 그 결과 이 학생은요, 화학이라는 학문의 매력에 빠졌고요,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신소재 발명을 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요, 방금 개요짜기한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저는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난데 신소재를 발명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동기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1번 방금 보셨던 내용이 있죠. 그런 내용을 동기와
과정, 활동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1번에 해당되는 활동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운 점이 있죠. 어려운 점. 그리고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린 거죠.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배우고 느낀 점을 여기다 추가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완성시킨 것이 바로 이 자기소개서 활동 2번입니다. 자기소개서 2번의 활동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낸 내용이 바로 어디 있다고요? 바로 고려대학교 입시 요강 책 속에 보시면은 바로 이 책자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거기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양식이죠, 양식. 그 양식을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 실습 양식 이렇게 해서요,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고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필요하면은, 또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시면은 제 밴드에 오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필요한 양식이 또 있으면은 신의 한 수 자기소개서 워크북 책자를 한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올해 모든 학생들이 또는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학생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모두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